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했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 특별법이에요. 이거를 발의한 거를 뭐 곧 5월 달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또 얘기해서 약간 시기를 조절하자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내려진 것 같은데 먼저 5월 4일입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기를 조절해 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시끄럽지 않게 잘 처리해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낼 수 있는 올바른 입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법은 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재판받겠다. 뭐 민주당은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재판받지 않는 걸로 해석하잖아요. 백보양보해서 그들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퇴임 후에는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재판받겠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슨 뭐 시기, 방법, 절차 이런 것은 여론을 수렴하라는 얘기는 결국엔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사건 공소취소하는 법 만들어서 올려라 라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라. 매우 중요한 헌법 파괴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헌법 파괴. 그 국가 헌법적으로는 그렇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선거판의 그 구도라 그럴까? 그 판세가 어떤 이걸 쟁점으로 해서 좀 변하는 조짐이 있는지. 예, 당연히 그런 조짐이 있죠. 선거판에 사실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큰 이슈가 없었잖아요. 여야가 대립할 만한 게 없고 여당은 여당대로 가고 야당은 지금 뭐 장도혁 대표 중심으로 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방미 이슈부터 해서 쭉 좋지 않은 게 나왔잖아요. 후보 선출 과정 이런 게.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여야의 각을 어떻게 세워진 걸 볼 만한 게 없었는데 그 틈을 타서 여당 일부에서 이런 법 통과를 시도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이게 딱 들어보니 자기가 자기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는 거가 되네. 그 사람이 대통령이네. 이게 이제 국민께 각인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땐 이거 처리를 늦추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거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영남권 선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동지를 뭐 어떻게 할 생각이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동지애가 있다면 이런 법안을 조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 얘기잖아요. 표현했죠. 네.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 정청래 대표도 오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뭐 15대 1 얘기 나왔었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으로 이미 바뀌어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겸 시장 후보한테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 4일입니다. 같은 날에요. 그 부산 북갑의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했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그 한 법무부 장관이 바로 그날 아주 폐부를 찌른다고 할까? 아주 굉장히 강렬한 사저를 토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여당이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이렇게. 마피아 두목이 누구 죽이겠다는 행동대장들한테 잘해봐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나라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시키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공소 취소시키면 탄핵합니다. 이 대통령님 마피아 두목같이 굴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상당히 엄중한 경고 같은데 그 탄핵 이야기를 아주 제대로 또 꺼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윤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국민께 굉장히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 선택이에요. 뭐 자기 재판을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법원이 있다는 길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로 이런 짓 하면 탄핵이다. 탄핵을 할 수 있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확실한 사유 중에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한 거죠. 이건 당연히 탄핵 사유예요. 아하. 이거 지금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과됩니다. 듣는 대통령 탄핵 소리 들으면 또 좀 약간 모르게 소름이 오싹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송 변호사님
어제 한동훈 대표도 보셨습니까? 부산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잠깐 만났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 사안 자체는 정말 명백한 탄핵 사유가 맞죠. 그래요?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특검이 멀쩡한 사건 가져가서 공소 취소해가지고 재판을 없애게 하는 그런 법이 문명 국가에서 가능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탄핵 사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대표가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계엄 이후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을 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던 분들은 지금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 사유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힘이 안 실려요. 네. 내용은 맞는 말인데 메신저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떠올리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존재는 굉장히 특수하고 필요한 겁니다. 네. 이런 공격을 최전방에 나서서 말이 되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뒤에서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 대통령 그 탄핵 발언 5월 4일에 했잖아요. 네. 그 다음 날은 어제죠. 5일에는 그 약간 저도 약간 좀 놀랐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뭐가 잡혔었냐면 그 종합특검이라는 데서 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이건 뭔가 싶은데 한 대표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출국 금지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명백하게 특검의 정치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의 정치 개입. 왜냐하면 자 지난번에도 순직해병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뭐 피의자로 입건을 시키고 출국 금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이라도 불렀습니까? 못 부르고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불기소 통지서 한 장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수사상의 필요성이 없는데 출국 금지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고 인권 침해예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를 시킨 빌미가 뭡니까? 네. 사세행인가요? 무슨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행동이라고 하는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보수 진영의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반복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고발을 했고 했던 바로 그 단체입니다. 거기서 고발을 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그 특검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김지미 특검보라는 사람이 네.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고 거기 나가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서 지금 경찰 수사받고 있잖아요. 뭐 보고 싶은 장면이 연출된다느니. 네. 이거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정치행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위에는 특검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특검보를 뭐 해임한다거나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정치행위를 용인한다는 거죠. 특검은 제안을 안 받습니까? 초헌법 존재? 아니 그건 아닐 텐데. 그렇지는 않죠. 어떤 제안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예? 그래서 이 정권은 과거에 이제 검찰에서 문제되었던 뭐 특수부라든지 이런 조직을 이제 없앴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진 어떤 조직을 창설한 느낌이에요. 특검으로. 하고 싶은 거를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똑같이 과거처럼 하고 있다. 제가 헌법을 이번에 찾아보니까 헌법 11조 2항인가?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는 인정되지 그렇죠.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창설되지 않는다. 지금 창설이라는 말씀하셨길래 예. 특검은 진짜 사회적 특수계급입니까? 그 사회적 특수계급 얘기를 저는 이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제가 예전부터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예, 사실 예. 기회가 없어서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하시죠. 사회적 특수계급 말씀 잘하셨어요. 그 특검법 헌법 11조 2항이더라고요. 예, 그 특검법에 보면은요, 특검이 가져가는 사건이 이 대통령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은 공범도 있죠.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있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예. 이런 것들을 다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까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법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맞냐? 이게 지금 논점인데 한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특검법을 하게 되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창설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을 이렇게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한번 그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 민주당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민주당원들은 1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2등 시민, 3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한 명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국한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지점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게,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의 사건은 그냥 사건을 가져가서 공소 취소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2심까지 올라간 사건은 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못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특검이 그 피고인들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겠죠. 그 법안에 보면은 지금 걸려있는 사건들 자백하면은 형벌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법안은 그렇게 뜯어보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혼자 사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그 특검 앞에서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이 될 수도 있겠다. 11조 1항은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는데 법 앞에 특검 앞에는 평등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정말 위헌 정당이 되는 겁니다. 헌법 파괴 세력이 되는 것이죠. 대북송금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법안이 아주 굉장히 뜨거운데 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그 박상용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이제 특검이 통과되면 사실 박 검사는 당사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구속 그렇죠. 가능성을.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정이 어떤가? 그거 한번 들어봤는데 짧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법이라는 것이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물론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구속영장 청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사필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필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약간 그 비관마저 서린 그런 발언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박상용 검사가 계속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왜 나는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걸 결론을 내려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로 그런 게 존재하면 왜 박상용 검사 못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선서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왜 국회에서 제대로 증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결국은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가려질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몰아가면서 일단 공소 취소는 시켜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도 이 법안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기들이 알아요. 그 법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교섭단체 정당들하고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합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을 안 하잖아요. 최연장자가 임명된 걸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어요. 최연장.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민주당 뭘 노린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손으로 특검 임명해서 공소 취소하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그걸 빠져나가려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권 행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특검이 임명된 걸로 간주돼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장치까지 지금 특검법에 넣어놨어요. 야, 정말 대통령을 위한 깨알 같은 배려. 이 사람들은 뭐라도 할 거예요. 네요. 이 사람들 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0년 50년을 정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주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제사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맺혀있던 거를 다 풀 겁니다. 맺혔던 걸 다 푼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뭐 통계조사 사건까지 거기 다 넣었잖아요. 그건 요번에 그 통계청 노조들이 그거 조작 아니라고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조작이라고 얘기하게끔 했고 지금 서울고검 인권 치매 점검 TF에서도 이화영 관련해서 연어 술 파티 있었다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화영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더니 진실 반응 나왔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보수 정권, 군사 정권 때 어떤 식으로 뭘 조작을 해서 뭐 고문과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뭐 재판에서 죄인으로 몰았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괴물이 되고 있는 거죠. 괴물을 규탄하다가 괴물이 돼버렸어요. 그게 저번에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니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괴물과 싸우려고 쳐다보면 괴물도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같이 괴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서영교 이런 분들이 적어도 대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그 본인들이 꿈꿨던 사회를 과연 지금 이루고 있는 거냐, 개인 한풀이 하고 있는 거냐, 그 관점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주 뭔가 이렇게 전율이 좀 오는 것 같은. 그들이 오랫동안 꿈꿨던 그 사회?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꼭 드려요. 너무 그 심한 표현이라 제가 이 표현까지는 안 쓰지만 우리나라는요, 80년에 군사 쿠데타 일어난 것을 뭐 79년이라고 봐도 되고 96년에 사형 선고를 때리는 나라예요. 그렇죠. 20년이 안 돼서. 그러네. 그렇게 빠른 나라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국민을 보유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한 것을 만약 했다. 그럼 민주당 정권이 1000년만 원 갈 일은 없고
같은 민주당 계열 정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이걸 국민 감정과 국민의 인식상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나라예요. 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불굴의 그런 그 끈기와 힘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 박상용 검사 예. 그 80, 그래서 41살, 80, 제가 81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81년생, 예. 40대인데 그분의 그 진실과 용기 이런 걸 좀 평가 좀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아무리 검사로서의 뭔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여당 사람, 권력 관련한 사람들이 특히 국회 불러서 저렇게 압박을 하는데 혼자서 저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혀 구람이 없이. 제가 안타까운 건 어느 분이 이분을 여의도에서 청문회 있었던 날 점심시간에 봤대요. 우연히. 그게 4월 14일일 겁니다. 예. 첫날에. 작은 김밥집에 혼자 라면하고 김밥 먹고 있었대요. 그래요? 같이 먹을 사람이 그러니까 없었구나.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 뭐 당연한 거 아마 없는 사람 취급할 거예요. 국회 나와서도 국민의 의원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똑같이 처음과 같이 이러한 옳은 말을 계속 하고 있다. 저는 뭐 저보다 한 10살 어리신 분인데 네. 저는 존경합니다. 이런 거 뭐 나이와 관계 없는 거예요. 이분은 꼭 진실을 밝히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현 검사를 한번 그 조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저희 프로그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검법 얘기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9시 반에 그 울산 시청에서 모였나 그런다. 다 5개 지역, 영남권 지역 5개 지역 시도지사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뭘 하냐 하면 민주당 공소 취소 특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그 박형준 시장이 이제 자장처럼 모여서 하는 게 있고 또 어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신각에서는 7개 지역 시도지사 후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양향자, 김진태, 그죠? 김영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전북의 양정무 지사 후보까지 7명이 모였는데 그 이분들의 결의문 특검법에 대한 그 규탄 결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낭독한 결의문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 시도로서 앞으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쿠데타 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변인님. 네. 뭐 진짜 선거를 뛰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분 1초가 알 걸 텐데 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꼭 뭐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이셨다 이렇게 보면은 이 뜻이 너무 작아져요. 결국 이제 야당 후보들이 지금 선거 전면에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국민을 향해서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1운동 때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일본의 그 헌병 뭐 이런 사람들 군인들 네. 우리가 비폭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거 왜 하냐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100년 지나서 보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느냐 얼마나 의미 있게 우리 국민들이 나섰던 거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광역 후보들이 모여서 이런 의사를 일치하여 국민들께 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에 남고 민주당에서 뭐 선거 지나서 또 하려고 하겠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때 이게 다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야당에서 그래도 야당이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 아, 야당에서 후보로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네. 이렇게 하면서 제지가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